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평촌의 큰 생활, 평촌 트리지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다시피 평촌 트리지아 있는 위치를 보시면 범계역 있죠. 자, 이게 무엇이다? 경기도에 있는 안양 지역이란 거죠. 안양 지역. 자, 그래서 이곳에서 뭐 내세운 것들은 이제 뭐 5가지 뭐 프리미엄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면 그런 걸 거예요. 경기도 안양, 동안구 이 일대에 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은 뭐 E9일 거예요. E9. E9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뭐 주위에 있는 뭐 개발 계획들, 뭐 교통 계획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 동네에 관한 얘기죠. 이 동네. 기존에 있는 이 동네에 관한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 5구형이죠. 5구형에서 6억 2,350에 나왔다는 거예요. 6억 2,350은 2021년도에 6.8이죠. 6.8. 6.8이가 지금 이 위치 거예요. 이 위치 정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근처에 있는 역세권이죠. 근처에 있는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에서 근처에 있는 여기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분양 금액. 또 하나 강남이죠. 강남. 강남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뭐 역세권 있는 곳에서 나오는 뭐 분양 가격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라고 우린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은 바로 뭐 그런 거죠. 근처에 있는 뭐 여기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8이라는 점수에서 놓고 보자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뭐 예를 들어 서울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강남이 있죠. 강남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쪽 위례 있고 또 아래 내려가면 판교 있고 과천 있고 그리고 이제 안양시청 있고 안양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면 서울에 이게 서울이니까 이곳이 이제 서울 자체니까 서울에 근처에 있는 곳들 중 뭐 하나 정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강남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곳과의 어떤 그 근접성 있죠. 접근성 있죠. 접근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용이한 지역이 하나 정도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뭐 이 지역을 완전적 우리가 수원보다 더 수원 정도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동탄 뭐 그쪽 가면 그러면 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리적 위치감상 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쪽 또는 뭐 강남 근처에 있는 뭐 그런 지역들 정도로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본다면 지리적 위치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울이라든지 강남 인근에 있는 지역들 교통 편의 시설은 뭐 기본적으로 좋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남은 이어지도록 어떻게든 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 환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과 연결되려고도 이렇게 뭐 하는 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6.7점 6하고 7점 사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이죠. 우리가 이 지역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범기역이나 평촌역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평촌이 들어가니까 이 지역 자체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지어지는 곳은 이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최근에 또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본다면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이게 2013년도에 분양을 했다는 거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500m 선, 1km 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 자체를 놓고 보자면 뭐 그래야 이게 여기는 한 700에서 그 정도 떨어지고 한 여기는 1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차이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큰 차이죠. 그 차이가 큰 차이지만 뭐 어떻게 뭐 버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또 걸어 가든지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선일 거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 이 지역 내가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그 차이 정도는 있겠죠. 좀 거리감에 대한 차이들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놓고 보자면 2013년도에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3억 5,570만 원 그 정도로
거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억 5,770만 원 분양받은 거잖아요. 분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9였죠. 6.9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내에서 거래를 했다, 분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금액은 이 정도 금액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자면 지금에 있는 많은 금액들이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라는 이 금액들이 있죠. 이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넘어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더블을 치거나 80% 이상 정도 상승해 있는 금액들도 보이는 거죠. 80%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금액대로 들어오는 건 맞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금액대로 들어온 건 맞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거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 가격들을 이거 보시면 넘겨버린 가격들을 보이는 거죠. 한참 넘겨버린 가격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들 무엇이라 하냐면 호구라고 하는 거죠. 호구. 이분들은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하락 시기 때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 가치 하락 시기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폭락이다라는 걸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 오면서 폭락을 경험하는데 사실 그 폭락을 경험하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폭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폭락이란 게 이 분양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양가는 이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분양가가 무너지는 걸 뭐 우리는 폭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바로 현상이 바로 경제 위기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다.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면 뭐 2배 이상, 2배 이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평촌 지역이 6에서 7점 정도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광역시 아파트의 어떤 8호형의 분양가, 역세권 분양가 정도로는 5구형을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없었다. 즉, 뭐 84형이 지방 광역시에서 이 84형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84형 자체의 어떤 분양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죠. 지금 IMF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없었다라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동시에 가격이 상승해 줬다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2020년도 이 자산 가치가 우리가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가파르게 자산 가치가 올라와 준 거죠. 즉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3만 달러 국가가 딱 된 거죠. 그래서 3만 달러 국가 수준의 어떤 가격, 우리가 가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대한민국 자산들의 가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3만 달러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2만 달러, 1만 달러의 어떤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너무 싸겠죠. 왜냐면 경제 수준은 거의 비슷했는데 자산 가격은 2배나 뭐 2.5배 저렴하다면 그럼 뭐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또 가격을 끌어올려 주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대한민국 원화 자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만 달러의 균형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가격이 어떻다? 이게 2배 이하로 찍혔죠. 이럴 때는 우리가 거주용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거주용 목적으로 봐야 된다. 즉 이 말은 2020년도부터는 2020년도죠. 2020년도부터가 되면 2019년도에 매도하신 분도 잘한 거죠. 놓고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다면 과거일 거예요. 과거에서는 우리가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국가가 변신하면서 가격 조정 막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자가 이득이었죠. 이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무엇이다? 매도자가 이득이죠. 굉장히 잘한 거죠. 이 매도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팔고 넘어갔다? 뭐 양도세를 굉장히 잘 받고 넘어가신 분들이죠.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신 분들이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꽤 힘들겠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앞으로 있을 3만 달러 국가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그 구조 개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제 쳐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이제 쳐맞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그런 거죠. 미국에서 뭐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거. 미국이 금리를 왜 끌어올려면 미국 주택 부동산 가격이 자기들의 이제 한계치에 이제 도달해 있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적정 가치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미국도 이제 힘들어져요.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은 미의회 아래에 있어요. 미의회의 힘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의회 아래에 미 연준이 있는 거예요. 미 연준, 미국의 연준 의장은 미의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면 미국도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 본인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면 대한민국도 따라서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가고 IMF로 가고 파산이 나도 미국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IMF 때도 동아시아 위기 때도 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나라예요. 놀랍게도. 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있다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분양가 6에서 7점은 상관없는 거죠. 이게 이제 비싸니까 뭐 이런 거요. 상관없다. 근데 이때 있으니까 매도자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뭐 2019년도에 매도하신 다음에 이 금액 갖고 뭐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지수만 사줘도 2배 벌었을 거니까 상관없죠. 2000포인트에 들어가도 한 80% 벌었으니까 2000% 들어갔다 하더라도 60% 정도 50% 벌었으니까 뭐 부동산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득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었다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우리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은 그런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경제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2017년도 그 다음부터 코로나 어떤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 한다도 이 박스권 안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뭐 질병 사태니 뭐니 뭐 이런 말 안 해도 그 전부터 꺾여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살짝 올라간 게 보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본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뭐 30년이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가계 소득이 거의 동결 상태다는 거죠. 동결 상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뭐 그냥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가계 소득도 옆으로 기었다 정도죠. 그러면 엔화 자산이죠. 엔화 자산은 엔화 자산이죠. 엔화로 평가되는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가 별 재미가 없었다 정도죠. 그런 거 별 재미가 없었다. 즉 다시 말하면 엔화로 돼 있는 거를 새로 짓는다. 아파트를 짓거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항상 동일해 버렸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으면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1억으로 짓다가 2억으로 짓다가 3억으로 짓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5억으로 짓다가 그 다음에는 뭐 8억 짓고 그래도 분양 미분양 없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 뭐 10억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양 뭐 없이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옆으로 기면 5억 짓다가 8억에 짓겠다 해버리면 어떠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옆으로 기어서 우리들의 어떤 가계소득이라든지 노동자들 월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어, 아파트 분양가만 높아지면 이건 이제 미분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서 근데 계속 짓겠죠. 또 짓는 사람들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건설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양은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론 자체에서도 우리가 어떤 통화 이론 자체죠. 즉 뭐냐면 뭐 계속 지으면 계속 지은데 계속 지은다. 그냥 화폐 양은 그대로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그냥 가계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건설만 갭다 짓는다면 요거 양만 늘어나는 거죠. 가계 소득은 그대로인데 요 양만 늘어나면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구축들의 가격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가격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요거 짓는 가격은 유지돼야 되니까 과거에 지었던 것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오르면 얘도 덩달아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든지 아니면 3만 달러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6에서 7점 정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30년도 3만 달러다 하면 어차피 그때도 이 돈 갖고 뭐 살 수밖에 없어요. 신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 2만 달러면 안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간다면 분양가도 이제 40% 정도 더 오르겠죠. 4만 달러 정도로 간다면. 그러면 현재 분양가가 우리가 뭐 앞자리 6짜리라면 뭐 40% 오르면 그 다음 8짜리로 바뀌겠죠. 4만 달러 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저주저 떨었지만 원래 이 지역 자체는 그냥 6에서 7점 정도로 590이 나왔다. 뭐 590이 나왔으면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리 한 1km 떨어져 있으면 좀 한 5% 정도 더 저렴했다면 뭐 좋겠다 정도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뭐 6점 안에 걸려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뭐 그래서 6에서 7점 정도로 항상 나오더라. 590에서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